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아토피 피부염 환자는 약 97만 명, 무려 100만 명에 육박합니다. 전 세대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특히 어린이의 약 10에서 15%, 그중 75%의 환자가 1세 이전에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한상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첫 증상 발견 후 빠른 치료가 아토피 피부염 관리를 좌우한다고 합니다. 봄꽃이 피면 아이들을 힘들게 만드는 질환인 소아 아토피 피부염은 영유아기에 가장 흔한 만성 재발성 질환으로 전 세계적으로 소아의 약 10에서 30%의 이완율을 보입니다. 보통 50%는 돌 전에 증상을 보이고 30%는 1세에서 5세 사이에 나타납니다. 이때는 천식과 비염으로 이어지는 알레르기 행진의 시작점으로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알레르기 질환이 그렇듯 소아 아토피 피부염은 유전, 환경, 면역학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해 발생하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피부의 장벽을 구성하는 유전적 결함으로 수분이 과도하게 손실돼 피부가 건조해지고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이나 미생물이 피부에 침투하면서 T세포라는 면역세포에 의해 알레르기 반응과 만성적인 염증이 발생합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환자나 나이에 따라 매우 다양한 증상을 나타냅니다. 이 중 공통적인 특징을 묶어 진단 기준을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심한 가려움증입니다. 특정 부위가 가려워서 긁기 시작하는데 그 부위의 피부 장벽이 더 손상되고 염증이 더 심해져 더 가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붉은 발진과 각질을 동반한 특징적 모양의 병변이 나이별로 특정 부위에 나타나는 겁니다. 영아기 때는 주로 뺨이나 얼굴, 목, 손목과 복부 등에 나타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점차 팔이나 다리의 오금 등 접히는 부위에 병변이 국소화됩니다. 세 번째는 만성적이고 재발하는 특징인데요. 보습제와 연고를 바르면 잠시 호전되는 것 같다가도 약을 끊고 보습제를 소홀히 하면 다시 심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알레르기 가족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아토피나 천식, 알레르기 비염의 가족력이 있으면 아이가 아토피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영아의 아토피 피부염은 처음에는 아토피 피부염 증상으로 시작하지만 3에서 4개월에 접어들면 모세기관지염, 돌 이후에는 영아 천식, 만 4세가 되면 천식과 비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계속해서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소아 아토피 피부염은 임상적으로 진단을 하기 때문에 진단을 위한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혈액 검사를 해보면 대부분 혈액 내 호상구 수치가 증가해 있고 IgE라는 항체의 숫자가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로 특정 물질이 아이의 증상을 악화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해 혈청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참고해 아토피와의 정관성을 따지게 됩니다. 소아 아토피 피부염 치료의 두 가지 열쇠는 약물 치료와 보습제입니다. 아토피 피부염 하나는 마치 산불이 난 건조한 산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산에 불이 나면 일단 소화기로 불을 끄는 게 중요한데 그것이 약물 치료입니다. 보통 국소 스테로이드나 국소 칼시뉴린 억제제 등을 사용해 피부 염증을 가라앉힙니다. 부작용 걱정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염증이 심하게 번지고 약물에 반응하지 않는 단계로 진행할 수 있어 조기에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개 아이들은 강도가 약한 스테로이드 연고에도 반응이 좋습니다. 가려움이 심하면 먹는 항히스타민제를 함께 사용하며 중증에 환하는 먹는 스테로이드를 단기간 사용하거나 단일 클론 항체와 같은 신약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산불이 꺼지면 건조한 산에 불이 다시 나지 않도록 비를 많이 내려줘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보습제입니다. 약제로 증상이 호전되어도 피부가 건조하면 아토피 피부염은 재발하기 때문에 하루 최소 2회 이상 아이의 피부에 맞는 보습제를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피부가 수화됐을 때 보습제와 연고를 발라야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목욕 후 3분 이내 바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유소아는 아토피 증상 변화가 빠르고 가려움을 참기 힘들어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이 중요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태열과 피부 건조증이 좀 심했었고 영유아 검진 통해서 아이가 아토피 가능성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집안에 아토피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조금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대기 무렵부터 얼굴이 많이 붉어지고 귓볼 뒤, 손, 발, 다리 접히는 부위에 아토피가 올라오면서 이제 케어를 하긴 했는데 보습을 꾸준히 했었고 또 피검사상에 음식 알러지가 많아서 음식 제한을 많이 시켰던 편이에요. 초등학교 들어가고부터는 식이 관리도 어렵고 보습해주는 횟수도 줄다 보니 다시 아토피가 심해져가지고 지금 좀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고요. 특히 마스크로 습해지면서 많이 입술이 트고 힘들어 했었어요.
당시 살해자는 새집 증후군 영향까지 겹쳐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해 가족 전체가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성장과 함께 정기적인 진료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코가 많이 부어 있어요. 네. 혈액이라서. 엄청 빨갰는데 좋아졌어요. 환자는 내원했을 때 전신 피부가 건조하고 팔 오금, 다리 오금, 그리고 몸통에 아토피 병변이 보였고요. 비염이 동반된 상태였습니다. 특히 밤에 많이 긁는다고 호소하였고, 약을 쓰면 좋아졌다가 안 쓰면 나빠지는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그런 전형적인 아토피 소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알레르기 항원이 어떤 게 있는지를 먼저 검사를 했고요. 아이에게 영향을 주는 알레르기 항원들을 피하는 교육을 하였고, 또 생활 교육과 더불어서 먹는 항히스타민제 그리고 바른 스테로이드를 통해서 약물 치료를 시행하였고요. 무엇보다 보습제를 항상 꾸준히 바르고 몸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하도록 하였습니다. 살해자의 경우는 사실 그 항원에 대한 알러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계속 회피요법을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꾸준히 보습제를 바르고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아토피 피부염이 다시 악화될 경우에 지체하지 말고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고 약물 치료를 해서 빠르게 좋게 만들어야 합니다. 치료가 허준 보여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토피가 심해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하거나 할 때는 꾸준히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고 있고 연고를 바르고 해서 좀 관리를 하고 있어요. 잠을 자지 못해서 키나 몸무게 같은 것도 제대로 성장하지 못해서 좀 작은 편이라서 그게 좀 속상한 부분이기도 해요. 식이 조절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꾸준히 자주 보습해 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서 앞으로 더 클 때까지 꾸준하게 관리를 해줄 계획입니다. 무분별한 식이 제한은 성장 부진과 영양 결핍을 초래해 정확한 검사가 먼저입니다. 소아 아토피 피부염이 발생하면 굉장히 가려운데 이를 방치하게 되면 아이가 피부를 계속 긁으면서 피부에 물집과 딱지가 생기고 이에 따라 2차 세균 감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만성화된 아토피 피부염이 재발했을 때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피부가 점차 두꺼워지고 주름이 생기는 태선화 현상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피부가 가렵다는 것은 곧 피부가 건조하고 염증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샤워나 가벼운 목욕을 한 다음 보습제와 연고를 발라 피부 건조를 완화해주고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해 가려움을 줄일 수 있고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가려운 부위에 얼음팩 등을 올려주면 가려운 증상을 완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신생아들의 태열을 그대로 두면 아토피 피부염으로 이어질까 봐 걱정돼 병원을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생아는 피부가 민감한 시기로 여러 가지 일과성인 피부 병변이 생길 수 있는데 보통 좁쌀종이나 신생아 지루 피부염, 신생아 여드름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 생후 2개월 이전 시작됐다가 수주 이내에 자연스럽게 소실돼 주로 생후 3개월 이후 발생하는 아토피 피부염과 구별이 되는데요. 이러한 병변들이 더우면 더 붉게 보여 예전에는 태열이라고 불렀습니다. 영아기 때 발생하는 아토피 피부염도 태열이라고 혼용해 많이 헷갈리시는데 요즘은 사용하지 않는 말입니다. 또한 스테로이드제의 내성으로 쿠싱 증후군을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국소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사용하면 피부가 얇아지고 신생혈관이 생겨 피부가 붉게 보이는 국소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쿠싱 증후군과 같은 전신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는 극히 드뭅니다. 약물의 종류, 사용 부위, 면적, 사용 기간 등을 주치의와 상의하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이들은 성인에 비해 가려움과 긁음을 유발하는 다양한 자극에 더욱 예민합니다. 따라서 아토피 피부염 악화 인자를 파악하고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입니다. 가장 흔한 악화 인자에는 비누나 세제, 화학물질, 담배 연기, 거친 소재의 옷, 더운 날씨 등이 있습니다. 새 옷은 화학물질 제거를 위해 세탁해서 입어야 하고 옷의 소재는 면처럼 부드러운 것을 선택합니다. 세탁할 때는 가루 세제보다는 잔류량이 적은 액체 세제를 사용하고 기존보다 헹구는 횟수를 1에서 2회 정도 늘리는 것도 좋습니다. 몸을 씻을 때는 자극적이지 않은 약산성 비누를 추천합니다. 또한 진먼지 진드기나 꽃가루 등 흡입 항원들이 증상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아 적어도 2주에 한 번은 55도 이상의 고온에서 침구류를 세탁하고 꽃가루가 많은 날에는 꼼꼼한 마스크 착용이 필요합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한 번에 완치시키는 질환이 아니라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관리해야 하는 질환으로 평소 생활 습관과 피부 관리가 중요합니다. 또한 부작용을 걱정해 치료를 미루면 오히려 증상이 악화되는 만큼 전문의를 통한 적절한 치료로 아이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이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생활습관 점검과 식단 일지 작성이 소아 아토피 피부염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 국민의 비대면 주치의 건강 좋은 날 플러스.